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 측은 탄핵소추, 체포, 구속 구금, 등의 이 진행 상황 속에서 모두 11차례, 11번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그 11번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건 불법이다. 이런 이의를 제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은 관할 법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이의를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 이의 신청 등이 다 기각이 됐고, 특히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체포 적부심도 청구의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구속 적부심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적부심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적부심, 이의 제기 등등이 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거부됐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 구속 적부심을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회의론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쪽으로 본다면 작년 12월 27일 변론 준비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고 또 이달 16일에는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러한 요청들도 전부 다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하거나 불허했습니다. 또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활동하는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다 라면서 기피 신청을 냈는데 그 또한 기각됐습니다. 더더욱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저같이 보통 사람들이 이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한 이의 신청을 헌재가 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다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국가기관에 이러저러한 기록들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바로 그 문장 다음에 그러나 소추 중인, 수사 중인, 재판 중인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보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령 따로 있고 일반 국민들이 보시는 헌법과 법령이 따로 있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헌법재판소가 말한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다라는 대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분명히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 경찰, 검찰 등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수사 중인 기록은 요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요구받아서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 것인지 납득 불가인 겁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번을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신청을 하고 기피 신청을 하고 모두 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습니다. 대개는
피의자 편에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소, 피의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그런데 도대체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무슨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이 피의자이자 아,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하는 것은 그 족족 모두가 거부하고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 방성되고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국,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05년, 지금부터 120년 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의 제목으로 이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 라는 뜻입니다.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이지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 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직전에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수방사 소속 55 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을 받았습니다. 도장 가지고 와 라고 강압을 하고 도장을 가져오자 수사관이 대신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공문 위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면서 왜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계엄 선포라고 하는 사건 발생 37일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3년 3개월 동안 아직도 내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다. 토요일 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있었는데요. 아침 신문들이 여기 대해서 이제 양측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45분간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계엄은 통치 행위의 일환이다. 헌법 77조에 근거한 통치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 공수처는 2차 계엄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심적인 수준에서 이건 역시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피의자를 체포하고 지금 구속하고 곧 기소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공수처 입장이. 그런데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헌법이나 또는 이 법에 쓰여 있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반드시 법에 이건 죄다라고 되어 있어야만 그게 처벌 대상인 것이다. 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2차 계엄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잡아넣어야 된다? 계엄 그 자체가 위헌 위법입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 77조에 계엄은 절대 안 된다. 아니, 헌법 77조 자체를 삭제해버렸어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계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의 법률이 계엄법입니다. 그래서 계엄법은 계엄 선포를 할 때 이러이런 일을 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일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이 계엄을 또 선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속해야 된다? 정말 제가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것이요. 공처가 다른 이유를 들이대는 건 뭐 얼마든지 그건 자기네들이 할 일이니까 뭐 한다고 쳐도 2차 계엄이 위험하니까 구속해야 된다? 이 말은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판사의 입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헌법에 써 있는데, 계엄법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일단 잡아서 꼼짝 못하게 입시장에 가둬놔야 되겠다? 구치소에 가둬놔야 되겠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좀 궁금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 탈퇴를 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고, 변호인 측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 상태라 접촉할 방법도 없다. 저도 이미 말한 바 있죠. 10명이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하고 접촉을 해서 증거 인멸을 하고 말 맞추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 또한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전시 사변 등 국가 위기 사태가 아니다. 그래서 유연과 위법한 비상계엄이다. 그랬는데요. 저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계엄법 2조 2항에 보면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번에 가까운 탄핵 발의, 특검 발의, 이것이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 행정기능의 현저한 곤란, 이거 아닙니까? 계엄법 2조 2항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심지어 대통령 변호인단도 왜 계엄법 2조 2항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인지, 언론은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는 건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야 대표 체포 지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군 동원에 국회 봉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군을 동원했다? 그래서 구속해야 된다? 우리나라 합참 그 계엄 관련 내규에는 7개 사단을 동원할 수도 돼 있고 그 근거는 헌법 77조입니다. 거기에 병력으로서 계엄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력으로서 군 동원,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합참 내규에 따라서 병력이 동원됐는데 왜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까?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이렇게 체포, 구속하게 되는 것을 공수처나 법원이 청구를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좀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납득이 안 됩니다. 집권
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공수처 주장인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형상 일죄, 직권남용과 내란죄가 있는데 직권남용은 어,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형 혹은 무기징역 이렇게 딱 법에 묻박아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뭐 징역 5년 이하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그랬잖아요. 새우가 고래를 집어삼키는 격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판사 색출한다면서 법원에 폭력적으로 난입했다라는 기사를 오늘 신문 대부분 일제히 머릿 기사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을 습격을 했다.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런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46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전원 고속수사를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된다. 그러나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 구치소에 송부를 했는데요. 이것은 가족,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봤을 때 부인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모친, 뭐 여동생 등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계 가족들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비인도적인 그런 결정까지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어,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어서 그걸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가족과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닌 외부 인사들. 아니, 가족이 증거인멸이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아니, 또 이번 일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인사들이 어떻게 증거인멸이 됩니까? 친구, 어머니, 동생, 부인, 이런 사람들이 증거인멸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증거인멸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부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증거인멸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모조리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면회를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증거인멸을 한다는 거예요? 뭘 증거인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